그런데 주변에 있는 이란이 핵무장하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이 지켜보고 있어요. 이란이 핵무장하는 것을 미국이 막아주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아마 폭격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폭격을 해가지고 없애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2007년 9월에 이스라엘이 시리아에서 북한이 지어주고 있었던 영변 원자로와 비슷한 시설을 폭격해서 없애버렸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국가 생존을 위해서 적대 관계에 있는 국가 손에 핵무기가 들어가는 것은 국가 생존 차원에서 자위적 차원에서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돼요.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대응 핵 개발을 해야 된다 하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다행히 정치인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일찍 나왔어야죠. 이런 이야기가 늦게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자주 국방 문제를 미국한테 맡겨놓고 우리는 그 뒤에서 놀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죠. 우리가 핵 개발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이제 나온다는 것은 이 세계에서 이런 나라 없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그리고 남침을 한 번 한 믿을 수 없는 정신병자와 같은 김정일 정권이 핵실험을 했는데 남한에서 지금까지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우리도 핵 개발을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하면은 이런 나라는 국제사회에서 경멸을 받습니다. 아, 저 나라는 아무리 경제가 발전해서 잘 먹고 잘 살지 모르지만 자주 국방은 이거 없다. 그 대통령부터 언론인 책임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4대 근성을 가지고 있다.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다. 자기 거는 자기가 지켜야 되는데 대응 핵개발 이야기가 안 나온다. 살찐 돼지와 같은 나라다. 저런 나라는 야윈 늑대와 같은 김정일 정권한테 먹힐지도 모른다 하는 인상을 주었을 것입니다. 대응 핵개발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정부가 그 이야기를 하기에는 여러 가지 외교상 어려운 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아닌 이부 보도민회라든지 언론기관이라든지 정치인은 얼마든지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누가 달라지느냐? 중국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중국이. 지금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도록 만들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일 좋은 방법은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시설을 폭격하는 것입니다. 폭격을 하면 북한이 서울을 폭격을 하겠죠. 그럼 전쟁으로 간다. 전쟁까지 가지 않더라도 북한을 완전히 해안 봉쇄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가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북한은 전쟁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있느냐? 미국은 그런 전쟁을 통해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배짱이 없습니다. 왜냐? 자기의 젊은 사람들을 외국에서 죽게 하도록 할 수는 없다는 거죠. 트루만 대통령은 한국을 살리기 위해서, 미국의 군부가 포기한 한국을 살리기 위해서 미군 수십만 명을 보내가지고 여기서 5만 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5만 명이. 5만 명은 전투하다가 죽은 3만 5천 명 플러스 각종 사고로 죽은 사람까지 합쳐서 5만 명입니다. 약 15만 명이 다쳤어요. 그런데 그 뒤에 미국도 평화시가 오니까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이라크에서 저렇게 헤매고 있는 것은 왜냐? 희생자가 많다. 얼마나 많으냐? 5천 명이 죽었습니다. 2003년부터 제가 6년 동안 이라크 전에서 미군이 5천 명 죽었습니다. 그것보다 10배가 더 많은 사망자가 한국전쟁에서 나왔어요. 그러나 오늘날의 미국은 1950년의 미국이 아닙니다.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5만 명이 죽는 전쟁을 결심할 수 있느냐? 절대로 없어요. 그것을 김정일이가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것입니다. 김정일은 전쟁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미국과 한국과 일본은 거기까지는 가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김정일 공간이 먹히는 것이죠. 먹힙니다. 자, 전쟁을 통해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고립정책을 쓰고 금융 제재를 하고 기름을 끊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그것은 효과가 있죠. 가장 쉬운 방법은 북한이 기름을 수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기름 사용량은 남한의 한 7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기름 소비량이 아주 적어요. 그것을 주로 중국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송유관을 통해서. 중국이 결심을 하면은 북한을 손들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그렇게 할 것이냐?
중국은 북한 체제가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하죠. 북한 체제가 있기 때문에 자유의 바람을 차단해준다. 또 북한이 핵개발하기 때문에 이것을 역이용해가지고 미국과 협상을 하는 지렛대로 이용할 수가 있다. 육자회담을 주최해가지고 외교적으로 큰 소리 칠 수 있다. 오히려 북한이 핵개발하는 것이 중국에는 불리하지 않다 하는 판단이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핵실험을 해보니까 진짜는 핵무기 만들 정도까지 갔으니까 중국이 이 이상 북한의 불장난을 허용할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중국이 전례 없이 화가 났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제재에 중국이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수준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이죠. 수준은. 그래서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의 핵개발을 자기 손으로 저지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국이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렇게 하려면 중국에 많은 압력이 가해져야 됩니다. 그것 하나가 김정일의 핵무장을 저지하지 못하면은 한국에서 대형 핵개발 이야기가 나온다. 일본도 당연히 나온다. 그러려면은 중국만이 지금 이 근방에서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중국의 전략적 입장이 약화된다. 그렇다면 북한을 희생시켜야 된다. 이렇게 나오도록 하는 데 있어서 대형 핵개발 이야기가 아주 유효한 것입니다. 1949년에 소련에서 핵실험에 성공했습니다. 49년입니다. 49년. 미국은 그보다 4년 전에 핵실험을 성공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소련이 이렇게 빨리 핵실험을 할 수 있었느냐.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아마 정보가 스탈린으로 넘어갔을 것이다 하는 과정에서 과학자 2사람이 걸려들었어요. 로젠버그라는 부부 과학자가, 이 사람들은 공산당원이었는데 그 정보를 소련에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이 로젠버그 부부를 간첩 혐의로 재판을 해서 사형 선고를 해서 사형 집행을 했어요. 로젠버그. 그때 판사가 선고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사람은 비록 과학자지만은 내가 보기에는 2사람은 살인자보다도 더 나쁜 사람이다. 지금 이 2사람 때문에 미국의 젊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피를 흘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1949년에 스탈린이 핵실험을 하고 바로 그 해에 중국 대륙이 공산화되는 바람에 김일성이가 자신을 가지고 남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남침한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스탈린의 핵실험 성공이었습니다. 거기에 그것을 도운 과학자는 살인범보다 더 나쁜 놈이다 하는 것이 판사의 판결이었어요. 이런 것을 한반도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북한이 핵개발을 하는 데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 핵개발 자금은 누가 됐습니까? 김정일이가 핵개발을 하고 있다는 것은 김대중 정권도 노무현 정권도 알았어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은 평양에서 김정일하고 만나기 위해서 현대그룹을 앞세워가지고 4억 5천만 달러를, 그것도 국정원을 시켜가지고 김정일의 해외 비자금 계좌로 보냈습니다. 그것을 북한에서 어떻게 썼느냐 하는 데 대한 구체적인 증언이 하나 있어요. 김광진이라는 사람이 탈북을 해서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2억 달러는 군수공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썼다. 1억 달러는 민생을 조금 향상시키는 데 썼다. 그리고 나머지 1억 달러는 군 무슨 장비 현대화라든지 군 시설 현대화에 썼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 1억 달러를 관리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확실하게 뻔한 이야기지만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북한으로 넘어간 현금이
핵 개발하고 미사일 개발하는 데 서해졌다는 것을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